안녕하십니까, 백청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9월, 10월, 11월에 공부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 논술의 만점 전략을 설명드리면 교직 논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성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교직 논술에서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시된 지문 속에서 문장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시된 지문화에서 찾아내는 개요 작성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개요 작성 연습은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을 많이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글 쓰는 데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그 문제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제시된 배점의 구성을 보고 배점 중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단락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분 안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 파악과 글쓰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개요 작성하는 데서 25분 정도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고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수정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시험 문제 경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의 시험 문제는 장학이라든지 교사라는 위주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현장과 연결된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통해서 제시된 걸 보면 우리가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현장에서 제시되는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컨설팅 장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에 관한 것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교직 논술은 만점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자신감을 잊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70일 내지 60일 남았을 때 새로운 내용을 확장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쪽집게 특강에서도 자료하는 합격의 구조, 교재를 통해서 마인드맵의 주제망을 만들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변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새로운 부분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영역에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걸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출문제에서 중복돼서 응용돼서 반복된다는 걸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최소한도 보름 전에는 2013부터 제시됐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정교히 풀어보는 걸 부탁드립니다. 단, 그 기출문제를 풀 때는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 조건, 무엇을 요구하느냐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유아교육론 파트가 있고 우리가 누리과정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나누면, 자, 유아교육론에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많이 실수한 부분이 관련된 법에서, 아동복지법에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아동복지법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법이 양상이 두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묶어서 한 방향의 법을 5점짜리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 나오면서 인성교육법, 진흥법 넣는 그렇게 영역에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도 그냥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과 연결된 것을 묻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간파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이 현장에서도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속에서 많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시되는 부분들을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안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그 다음에 최근 경기도에서 강조하는 급식과 간식이 가는 게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상가가 있겠죠. 그래서 사상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상가 문제에서도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상가가 강조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져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로크 같은 경우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걸 바탕으로 해 시험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상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5점 중에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달이론에서는 과거에는 발달이론만 해서 5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발달이 분산돼서 들어간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뿐만 아니라 비고츠키 이론, 그 다음에 벤두라 이론, 그 다음에 가드너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놀이 이론이죠. 놀이 이론도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시밀란스키라든지 한 영역의 출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제시된 놀이의 내적 중재라든지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녹아서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각 영역에. 그리고 놀이 영역을 또 어떻게 하냐면 평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일화 기록법과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의 시험제 특징이 뭐냐면 한 영역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을 융합해서 나온다는 걸 잘 간파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모교육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교육 이론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측면에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 문제를 가지고도 행동수정과도 연결시키겠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론 문제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의 교직윤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착실히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평가 부분이죠. 평가는 꼭 시험에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일화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목록법, 그 다음에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그 다음에 일화기록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 영역에 관련된 장점, 그러니까 각 관찰법에 관련된 장점, 단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4주기 유천평가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4주기 유천평가를 세세하게 탐색을 하셔서 그것을 누리과정 총론에 있는 교육과정 평가와 유아평가를 접목해서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기 유천평가에서는 제시된 측면에서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를 바꿨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전공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5가지 영역이 있죠. 신체 운동 건강에서부터 자연탐구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시험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흔들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조금씩 파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파트에서는 크게 운동 능력과 안전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운동 능력 관련해서 동작 교육에 대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폭염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거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한번 마스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 대피, 화재 대피는 기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더 열심히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의사소통도 최근에 나온 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변형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언어 이론과 문학 이론을 합쳐서 나오죠. 그래서 언어와 문학에 관련 이론 백과들을 정리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기본적으로 쓰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는 음성 언어의 듣기와 말하기 쪽으로 시험에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접근법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부호 중심, 그 다음에 총체적 언어 접근법, 균형 잡힌 언어 접근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부탁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통합적 접근이 점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관계에서는 다문화가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회교육에서 가치교육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도 우리가 세부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스 이론이라든지 가치 명료와 분석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준비해 두시고, 사회관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역학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드너 이론 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술 경험 파트는 크게 우리가 음악과 미술과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동작 활동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탐색 요소를 찾는 걸 꼭 해주고 셈파리, 모임바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연습을 해주시고 흐름이 아직 안 나왔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표현 부분에서 미술의 평면적 표현이 연달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 감상 부분에서 접근해서 코다이 이론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손기호라든지 그런 것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연탐구에서는 크게 과학과 수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시된 측면에서 과학에 관련된 과정, 그 다음에 태도, 수학적 과정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걸 답을 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한 개념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고츠키 이론에 근접 발달 지대가 있고 또 비계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자연탐구에서 비계 설정을 풀어서 또래와 유능한 측면에서 상호작용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 맥락에서 제시된 학자의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출문제에 객관식 출제된 연대 기출문제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막연히 들어가지 마시고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아는 부분을 이렇게 주제망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연결된 거를 제가 이제 학회라든지 관련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 모의고사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도 문제가 더 어려워질 예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에 1대1로 또 제가 개인별로 지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감기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합격의 70%는 걸 알아두시고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합격!